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손주를 봐주시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조부모님들이 손주 육아를 하시다가 후회하게 되는 8가지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손주가 예쁜데 무슨 후회야? 하실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조부모님의 절반 이상이 손주 육아를 돕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요. 우리의 소중한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참고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도 낼 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함께 놀아주다 보면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젊었을 때야 괜찮았지만 이제는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를 맡으러 가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또 깨우고 놀아주고 이 모든 일을 70 넘은 몸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병원 가야 할 시간도 미루게 되고 약 먹는 것도 깜빡하게 됩니다. 손주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면서 정작 본인의 정기검진은 몇 달씩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은 당뇨가 있는데도 손주 돌보느라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져서 혈당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고혈압 약을 제때 못 드셔서 응급실에 실려 가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조금만 덜 하고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병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면 50대, 60대보다 70대 환자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손주 돌보다가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조부모님들의 절반 이상이 만성 피로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도 심각합니다. 밤에 손주가 깨서 울면 달래야 하고 낮에는 잠깐 눈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아이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이런 생활이 몇 년씩 계속되면 우리 몸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손주도 소중하지만 우리 자신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누가 우리를 돌봐줄까요? 자녀들은 바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하던 자녀들이 나중에는 육아 방식에 간섭을 합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라는 말을 들으실 때마다 마음이 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키운 방식으로 아이들을 잘 키웠는데 이제 와서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면 서운합니다. 과자 하나 주는 것, TV 조금 보여주는 것에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설탕 들어간 간식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키워도 다들 잘 컸는데 말입니다. 요즘은 육아 방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애착 육아니, 몬테소리니, 긍정훈육이니 하는 용어들을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보낸 육아 관련 기사를 읽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세대 간 양육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각 세대가 자라온 환경과 받은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육아 방식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다름이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갈등들이 쌓이면 가족 관계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은 손주한테 사탕을 줬다가 며느리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명절에도 얼굴 보기 싫다고 하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손주를 너무 따뜻하게 입혔다고 아들한테 잔소리를 들었답니다. 요즘 애들은 덥게 키우면 안 된대요라는 말에 황당하셨다고 합니다. 명절에 모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고 전화 한 통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또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손주 때문에 자식과 사이가 나빠진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평생 키운 자식인데 노년에 와서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한다니 참 서글픕니다. 자녀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겠지만 부모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 줬으면 합니다. 세 번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손주를 봐주면서 돈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 손주 보는데 무슨 돈을 받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간식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외식시키다 보면 용돈이 빠듯해집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손주한테 쓰다 보면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기저귀값, 분유값도 만만치 않고 아이가 조금 크면 학원비까지 부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손주 영어 유치원비를 대주신다고 하더군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요. 우리 손주인데 뭐라고 생각하시지만 계속되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노후 자금을 손주 육아에 쓰시다가 정작 본인이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고생하신 분도 계십니다. 손주한테 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돈을 못 쓰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식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집니다. 노인대학 다니는 것도 돈이 들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재료비가 있습니다. 건강식품도 사 먹고 싶고 좋은 병원도 가보고 싶은데 손주한테 돈 쓰다 보면 엄두가 안 납니다. 어느 분은 50년 만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손주 돌봐주느라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이번 달은 손주 간식값으로 얼마 들었다고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그것도 아까워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올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림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시간과 자유를 잃게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야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육아에 묶이게 됩니다. 아침 일찍 손주를 맡으러 가서 저녁 늦게까지 돌봐주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등산 모임도 나가기 어렵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포기하게 됩니다. 월요일 수업을 신청했는데 손주가 아파서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예 그만두게 됩니다. 배우자와 여행 가려던 계획도 미루게 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하게 됩니다. 손주 때문에 못 가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나만 손주 돌보느라 세상과 단절된 기분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정작 하고 싶은 것들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고 이제는 손주 때문에 바쁘다면 언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은 평생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65세에 시작하셨는데 손주 돌보느라 한 달 만에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노년의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손주가 태어나면서 꿈을 접으셨답니다. 노년기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우리만의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평생 의무를 다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손주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임감이 너무 무겁습니다. 손주를 돌보다가 혹시라도 다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계단에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뜨거운 물에 데이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긴장하게 됩니다.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혹시 이불이 얼굴을 덮지는 않았나, 너무 더운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우리 손에서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자식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손주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며느리한테 원망 섞인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한눈을 파세요? 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셨답니다. 그 후로는 손주 보는 게 두렵다고 하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손주가 감기에 걸렸는데 자기 탓인 것 같아서 며칠을 잠도 못 주무셨답니다.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청력도 떨어져서 아이가 울어도 바로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활동적인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큰 부담입니다. 아이는 한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오늘 손주가 괜찮았나 하는 생각에 깨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제대로 못 봐서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손주 육아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은 무겁고 인정은 받지 못하고 실수라도 하면 비난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누구라도 힘들어집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로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손주를 봐줘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우리 인생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할머니가 더 적극적으로 손주를 돌보려 하고 할아버지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있으면서 나만 힘들게 해야 하는 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투게 됩니다. 할머니는 손주한테 뭐든 다 해주려고 하고 할아버지는 너무 버릇없이 키운다고 합니다. 둘만의 시간도 없어지면서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도 제한됩니다. 저녁에 함께 산책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주말에 영화 보러 가던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여행이나 취미 생활도 손주 스케줄에 맞춰야 하니 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는 여행 가고 싶은데 당신이 손주 때문에 못 간다고 하잖아. 당신은 손주가
귀엽지도 않아?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사이가 벌어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데 노년에 와서 이렇게 소원해지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부는 손주 문제로 다투다가 따로 사시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집 근처로 이사가서 손주를 돌보고 할아버지는 원래 집에 혼자 계시는 겁니다. 손주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동반자는 배우자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손주 때문에 평생 함께한 동반자와 멀어진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대화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주 육아로 그런 시간이 사라진다면 부부 관계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 손주에게 의존적이 되거나 집착하게 됩니다. 매일 손주를 돌보다 보면 손주가 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손주가 하루라도 안 보이면 허전하고 손주 생각만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우리 손주는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잠들 때도 손주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이 이제 괜찮아요. 제가 볼게요라고 해도 섭섭해하며 계속 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손주가 조금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친구들을 더 찾게 되면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해집니다. 할머니가 없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집착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안 찾자 우울증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너무 깊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손주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자라서 독립해야 할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의존적이 되면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나친 애착은 손주의 성장에도 좋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손주가 커서 우리를 덜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손주 외에 다른 관심사가 없다면 그때 느낄 상실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손주 이외의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8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전부가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잊게 됩니다. 사람들이 손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라고만 물어보고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손주 봐주느라 바빠요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꿈이나 하고 싶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배움의 기회도 새로운 도전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저 아이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고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이제는 손주를 키우느라 내 인생은 언제 살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면 나는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하는 일도 손주 돌보는 것뿐이라면 그게 진정한 내 인생일까요?
노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손주 육아로 다 써버린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손주는 분명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손주도 사랑하되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과 행복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기적이다, 손주가 귀엽지 않느냐고 오해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손주를 사랑하되 현명하게 사랑하자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손주에게도 더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쳐서 병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짜증나고 힘든 상태로 아이를 대하는 것보다 여유 있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끔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이것은 힘들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월요일과 수요일은 봐줄 수 있지만 주말에는 우리 부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전에는 괜찮지만 오후에는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손주 간식값이 한 달에 이만큼 나가는데 우리 형편에는 부담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력적으로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매일은 힘드니까 일주일에 사흘만 봐줄게 라고 해도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 키우고 이제 손주까지 돌보면 정말 내 인생은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배우고 친구도 만나세요. 봉사활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를 계속 자극하고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손주 돌보는 것만이 노년의 보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을 배울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외국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십니까? 도전하고 성취하고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여유 있게 만나서 함께 놀아주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매일 의무적으로 돌보는 것과 가끔 즐겁게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가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손주에게도 좋은 것은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보다는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자체가 손주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나이 들어도 배우고 도전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손주 육아는 도움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주를 봐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섭섭해할까봐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자녀라면 부모의 건강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엄마 아빠가 편하게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잘 이해해 줄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 내 시간도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그게 자식과의 관계를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진정한 가족입니다. 손주는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균형 있게 손주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지켜질 때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손주 육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복지관이나 노인상담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분들도 힘들어 하시는구나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손주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후회 없이 의미 있게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셨다면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도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필요를 말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